자, 보죠. 이런 거 이제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극한값을 구하면 그게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극한값은 물론 이제 뭐 발산일 수도 있지만 발산이면 어차피 함수가 정의되지 않으니까, 그죠? 예. 보통은 유한 확정값이 나오는 거죠. 유한 확정값이 나오고, 당연히 이 극한을 구해야만 이 함수값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극한은 n에 대한 극한이에요. x에 대한 극한이라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n제곱 때문에 발산하는 거니까 얘들이 발산 혹은 수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궁금하지? x가 2분의 1부터 1까지일 때랑 그 나머지가 궁금한 거죠. 1일 때랑 나머지랑. 그래서 범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왜냐면 이러면 x의 n제곱과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둘 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y는 그냥 2x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예. x가 1일 때는 x에 1 넣어보세요. 뭐 나와요? 2분의 3 나오죠? y는 2분의 3일 거예요. 즉 1,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면 발산하잖아요. 발산하니까 x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게 더 편하다고 했어요. 알겠죠? 만약에 x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고 하면 극한 많이 하셨으니까 안 써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돼서 여기 뭐 정확한 계산 필요 없어요. 0으로 갈 거잖아. 그지? 그럼 남은 애만 쓰면 x분의 1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잖아. 예. 어차피 우리 구하고 싶은 건 치역이니까 직선은 치역 못 구하는 학생 없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상태죠. 이건 y는 2분의 3, 2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x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감소한 형태겠죠? 예. 그래서 2를 넣었을 때 최대인데 등호는 들어가지 않고요. 2를 넣었을 때 이렇다라고 볼 수 있고, 치역은 이걸 다 합쳐서 적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부터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니? 2까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맞잖아. 공통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합쳐서 쓰는 거기 때문에 2분의 3이 사이에 들어있죠. 그래서 2분의 1부터 2까지인데 2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함수를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다 라고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는 극한을 구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x의 범위를 나눴던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극한 안 구하는 상태에서 문제 풀기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냥 극한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도형의 극한인데요. 123번.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루트 x 플러스를 위의 점에서 뭐 수선의 발이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는 게 OPN-OQN이니까 OPN도 그렇고 OQN도 그렇고 그냥 n에 대한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n이 양의 무한대로 가잖아요, 선생님. 그럼 이 점이 저기로 간다고 생각해보면 이 길이가 어쩌고 저 길이가 저쩌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야. 극한이라는 건 우리의 직관을 벗어날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걸 식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냥 얘들을 n에 대한 식으로 쓰시면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극한의 식은 여러분의 기대보다 좀 복잡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극한은 수렴 발산에 관계하는 항만 의미가 있는 거 알잖아. 이제 문제 많이 풀어봐가지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나와도 사실은 문제는 생각보다 좀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점의 좌표를 n, 루트 n 플러스 1이라고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직접 써도 될 것 같은데 OPN은 뭐가 되겠니?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1에다가 루트 씌운 게 OPN이겠죠? 그죠? OQN은 그냥 n이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 극한은 뭐예요? 무마무네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때문에 부정형이라고 했죠? 분모를 1로 보고 모양 고칩니다. 그럼 위에 n 더하기 1이고 밑에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플러스 n 될 거고 1차니까 극한은 2분의 1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별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이랑 연관되어 있는 극한들이 대부분 문제가 쉽습니다. 만약에 안 풀린다면 여러분들의 경험 부족 때문이지 자질 부족이 아니라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125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어쩌고 그래요. 알았어요. 네. 이랬다 라고 합시다. 결국은 이 넓이의 극한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삼각형 OAPN 넓이의 극한을 알고 싶은 거고, O 정점이고 A 2,0이라는 정점입니다. 그럼 결국 저 삼각형의 면적은 PN이 움직이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A 정점 맞잖아. 그치? 그러면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2도 고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높이가 사실 이 점의 y좌표 아니에요. 그러면 PN의 y좌표만 구하면 되겠네. 얘가 실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PN의 y좌표다 이거죠. 이 문제에서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PN의 y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풀어야 되는 게 n 플러스 2분의 nx 이거하고 누구하고 같냐?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 동의하시죠? 맞지 않니? 그럼 n 플러스 2분의 뭐 나오겠어요? 2n 플러스 1x 이게 지금 2 나오는 상태죠. 약분하시고 정리하시면 x좌표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입니다. y좌표는 아무 데나 넣으셔도 되는데요. 여기에 넣는 게 더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n 플러스 1분의 n이에요. 극한식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가. 답이 1이죠? n 더하기 1분의 n 플러스 n 더하기 1분의 n. 충격과 공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해되니 양아들? 아니면 사실 여기서 그냥 바로 볼 수도 있지 않냐? y좌표 알고 싶다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 거 같냐 이런 느낌이지. y는 x랑 같아지는 거 아닌가? 이거의 극한이 1이니까 맞지 않니? 그럼 y는 x랑 같아지는 거니까 그냥 x랑 마이너스 x 더하기의 극한을 구하게 되면 x가 1 나오잖아요. 이걸 y는 x로 봤으니까 y는 1 나오겠죠? 맞잖아. 그래서 답이 1인 거고. 이상하냐? 안 이상하죠? 아니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선생님? 아니고 그냥 제가 처음에 푼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극한 2도 높아지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고 싶을 거란 말이야. 해보세요. 괜찮아요. 알겠죠? 넘어가도 되겠니?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뭐 들면 해봐야지. 해보시고 답 나오면 문제 없는 답 안 나오면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왜 답이 안 나오나요 선생님? 이렇게 가서 좀 물어도 보시고 해봐야죠. 알겠죠? 네. 126번 뭐 하면 되냐면 APN의 길이만 구하면 돼요. 맞잖아? 맞죠? 네. APN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가 n-1이잖아요. 얘랑 닮음이에요. 닮음비가 1대 n-1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ACN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ACN의 길이가 얼마냐면 n제곱 플러스 9란 말이죠. 어디요? 여기 전체요. 그잖아? 네. 그러니까 APN이라는 놈의 길이는 단순히 루트 n제곱 플러스 9에다가 n분의 1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극한값은 또 1차분의 1차여서 1 나오겠네요.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이 답이 많아요? 라고 하면 너네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근데 일이 답으로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수학 잘 못하는 애들은 답을 극한 문제 다 1로 찍고 이랬었어요. 그럼 높은 확률로 맞고 막 이러거든요. 넘어가 되겠습니까? 네. 굉장히 쉬워서 당황스럽죠. 지금 제가 문제를 푸는데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우리가 물어본 건가?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괜찮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으니까 AN은 그냥 귀납출을 해보시면 금방 알죠. 이거 사실 이거 닮은비를 이용해도 되죠. 왜냐면
정삼각형의 개수라고 했는데 1개, 4개, 9개인데 이게 사실상 면적으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첫 번째 게 면적이 1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9인 거죠. 이게 뭐냐면 닮음의 활용, 제곱의 비랑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닮음비가 1대 2대 3이잖아요. 그래서 1대 4대 9구나 이렇게. 맞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AN은 N제곱이다. 이런 걸 굉장히 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N 단계에서 사용된 성량계비의 개수를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3개를 세면 되는데, 그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세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숫자를 세면 규칙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 물론 대부분 학생들도 숫자를 다 세가지고 숫자를 쳐다보면서 규칙이 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내긴 하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이 삼각형의 세변이니까 첫 단계 3개인 거야.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이 삼각형만 세면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는 꽁으로 얻어지는 거죠. 얘도 얘만 세면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는 꽁으로 얻어지는 거죠. 그럼 삼각형의 개수의 관점에서 보면 1개, 3개, 6개 이렇게 가잖아요. 1개, 3개, 6개 1, 3, 6을 보고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에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수열을 공부했는데. 맞아요. 그러면 BN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배 1 더하기 2 더하기 N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부터 N까지 합.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거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9가 나오는 거고요. 맞잖아.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18 나오는 거죠. 이해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2분의 물론 숫자 세 가지고 숫자를 보고 규칙을 찾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시각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네. 괜찮은 것 같죠? 좋아요. 그러면 n이 양의무한 들어갈 때 an분의 2bn은 되게 좀 쉽게 구할 수 있죠. 2bn은 저 본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럼 n제곱분의 3n n 플러스 1이니까 2차항의 개수만 보시면 되는데 3이에요. 오, 1로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3이네요. 예. 이게 됐나요? 뭐라고요? 했어. 그러면 시험이랑 같이 놔두고 됐니? 됐어요? 예. 아무튼 일이 아니었네요, 그죠? 예.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뭐 때문에 되게 쉽냐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되게 쉽죠. 근데 여기를 보면서 푸는 건 양아치라고 느꼈는지 여기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렴한다. 제가 앞에서 막 그 개념 설명할 때 이렇게 극한을 구하면 틀려요. 저렇게 극한을 구하면 틀려요. 이렇게 지적했잖아. 그 지적을 한 이유는 수렴 발산의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는 수렴한다고 알려준 거지. 수렴한다고 알려줬으니까 수렴하는 줄 아니까 당연히 그렇게 풀어도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선생님 제가 3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식을 써봤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고. 수열의 규칙을 알고 싶으면 점화식이 제일 좋다니까요. 점화식은 언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즉 뭐만 보면 돼요? n번째 계산된 수와 n 플러스 1번째 계산된 수의 관계만 알면 됩니다. 선생님 n번째 계산된 수가 얼마인데요? 나도 모르지. an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n번째 계산된 수가 an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플러스 3 이퀄 루트는 루트를 또 씌우라는 얘기죠. 맞잖아. 그러면 한 번 더 계산이 끝난 거예요. 얘가 an 플러스 1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얘가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n이 양의 무한 들어갈 때 an이든 n이 양의 무한 들어갈 때 an 플러스 2든 알파 이런 식으로 수렴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다 넣으시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그냥 근해 공식으로 알파를 구하세요.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나오니까 이거 답이다. 즉 1 마이너스 루트 13은 안 됩니까? 양수를 가지고 양의 제곱근을 씌우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계속 양수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음의 값은 안 돼요. 어차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겠지. 선생님 이거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 아니에요? 왜 그거 안 했어요? 그거는 수렴 조건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여기 수렴 조건 나와 있는데 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수렴하지 않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수렴한다고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해됐니? 넘어가도 되겠죠? 예. 제가 시스템을 안 푸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좀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풀면 좋겠어요. 풀면 좋겠는데 강연은 참 못하겠어요. 하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강연은 못하겠고 그래도 누구라도 이걸 풀어온 친구가 있다면 그 풀이를 같이 보면 그래도 안 본 거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두 수열 A, N, B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A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하던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보면 뭘 알아야 되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태니까 얘가 0으로 안 가면 이게 2로 수렴할 수가 없다 그랬지 내가. 아니 왜요 선생님? 아니 왜요는 일본 노래고. 죄송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이미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0이 아닌 다른 거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동에도 안 되고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양의 무한대 곱하기 양의 무한대니까 안 되고 음의 무한대도 안 되겠지. 특정한 상수로 가봐야 그 상수의 부호에 따라서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안 되겠지. 다 안 되는 거야. 얘가 0으로 가는 상황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이 곱이 2가 될 수 없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bn이 0이다. 근데 이건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하던 거다. 맞잖아. 수열로 바뀌었다고 못 알아보면 되겠어요. 그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니? AN, BN은 2로 가는데 BN이 하나 더 곱해져 있는데 BN은 0으로 가잖아. 2 곱하기 0이니까 0인 거죠. 이해됐어요? 얘는 2로 가겠죠? 얘는 0으로 가겠죠? 답 나왔네요. 이렇게. 아니 이런 게 시스템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시간 있으면 좀 풀어보면 좋겠죠. 괜찮죠? 네. 그지? 강민이 들게 안 풀었던데? 열심히 안 풀어? 자식 이거. 응? 그럼 B라도 따박따박 잘 풀어. 알았어? 133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얘는 무시하고 싶잖아. 왜냐면 얘는 8의 n제곱이야. 맞잖아? 얘가 중요하지. 얘는 9의 n제곱이니까 얘가 발산 속도가 더 빠르잖아. 그러면 쟁점은 뭐냐면 얘와 얘의 발산 속도 중에 누가 빠르냐 이런 관점인데 그냥 수렴하려면 분자의 발산 속도가 분모의 발산 속도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아니 분자가 더 빠르면 발산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발산 속도의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엄청 빠르게 발산하고 있다고 쳐요. 다른 애들 얘보다 느려. 그러면 다른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럼 얘들이 그냥 숫자로 바뀌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 그럼 양의 무한대 더하기 어떤 숫자분의 숫자 이런 형태니까 0인 거지. 근데 같은 경우까지는 허용하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의 비를 봐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문제 많이 풀었다면 알 텐데. 그죠? 예. 그래서 이 9의 n제곱과 4x-1의 발산 속도를 비교하면 되는데 4x-1의 n제곱의 발산 속도가 9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물론 이러한 표현은 교육과정 내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졸라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배워서 사용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뭐 서술형 답안 작성하는데 발산 속도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해됐죠? 식만 쓰면 되잖아 그냥.
4x-1의 절대값이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마구 여기는 등호를 넣어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등호를 넣어도 됩니다. 여기 왜 등호를 넣어주면 안 되죠? 마구하고 같다라고 하면 수렴을 안 해요. 진동해버리겠죠. 해보죠 뭐. 8의 n제곱 더하기 9의 n제곱분의 마이너스 9의 n제곱이 어떻게 되는 얘기인데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 극한이 뭐 되겠냐?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계속 이럴 거 아니야. 1을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얘기인가? 아무튼 그런 얘기잖아.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빠져야 됩니다. 이거 무지성으로 부등식 풀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애당초 이런 표현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얘하고 수학적으로 같지 않잖아. 니네 납득시키려고 쓴 거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이 표현을 거치지 않고 이건 뇌에서만 잠깐 생각하고 알겠지? 이걸 바로 쓰셔야 한다 이런 얘기야. 알았니? 그러면 왜냐면 서술형 답안은 저렇게 써놓으면 이제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 아니면 뭐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빼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정수 x는 4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넘어가 되겠니? 넘어가 되겠어요? 네. 저 좀 끌게요. 왠지 좋은 학생이 나올 것 같은 필기예요 지금. 아직까지 괜찮은데. 미적분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현재까지. 나름 재미도 있고요. 그죠? 계산도 많이 안 시키잖아 사실. 좀 생각해서 이건가?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물론 어떤 학생들 차라리 계산을 시켜요 뭐 이런 애들이 있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이과 수학이 지향하는 바가 이겁니다. 우리가 계산하자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을 하자는 거지. 알겠죠? 네.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결국 뭐냐면 수열 AN의 극한을 구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한을 구하려면 결국은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의 발산 속도를 아셔야 되는 거죠. 맞잖아. 발산 속도가 누가 빠르냐라고 하면 당연히 밑이 큰 애가 빠르죠. 지금 물어보는 범위가 2사분면 아니 1사분면 정도밖에 없잖아. 0 포함해서. 일단 0인 건 하나 거저 먹으라고 준 거예요. 0 집어넣으면 코사인은 1이고 사인 0일 거니까 극한이 마이너스 2여야죠. 2분의 3이 아니라. 아니 이거 0이고 이거 1이고 이거 다시 0이고 이거 다시 1이니까 마이너스 2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이건 뭐 의미 없는 얘기고. 다음 0과 4분의 파이랑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를 가른 이유가 뭐예요? 0에서 4분의 파이면 누가 크냐?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보다 크잖아요.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면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보다 작잖아요. 즉 이 극한의 결정권이 니은 케이스에서는 코사인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코사인이 발상 속도가 빠르잖아요. 코사인의 n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극한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안 나눠도 되지 않겠냐? 니네가 최고 차이 개수의 비인 거하고 똑같은 거야. 다가면서. 알겠지? 사인이라고 하면 뭐야?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 사인이 결정하는데 또 개수의 비가 2분의 3이죠? 참이겠네요. 이것도 사인 n제곱 세타를 굳이 안 나눠봐도 되겠죠? 나눠보면 나머지는 0이 될 거니까요. 알겠니? 이렇게 쉽고 재밌어요. 다음 문제 봐볼게요. 136번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f의 1이 4분의 5다.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냐? 뭐가 주어져 있냐고 물어보잖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뭐가 주어져 있냐고. 이게 대답하기 힘든 일이에요?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요. 맞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의 극한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걸 다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여기가 1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F1을 혹시 그냥 구할 수는 없나? 그냥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X에 1 넣는 거니까. F1이 뭐 나와요? 뭐 안 나와요? 4분의 A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로 너네를 낚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하필이면 1이잖아 주어져 있는 게. 이 문제를 F1이 4분의 A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봐도 문제가 똑같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면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는 극한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합성함수면 2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읽어내지 못하면 2번 하고 있을 거 아니냐고.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실제로는 F1은 4분의 A다 이렇게 줬다고 보시면 되죠. 이해되겠냐 가들?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니 F1이 써볼게. n이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3 곱하기 1의 2n 제곱 더하기 1 a-2 곱하기 1의 2n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2 이건데 1을 양의 무한대 제곱하면 1이 아닐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1이잖아요. 얘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n하고 사실 상관이 없이 나와버리면 1 넣어버리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분모가 4고 분자가 a잖아. 즉 4분의 a라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는 F1이 4분의 A가 되는 모든 A의 값의 합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이해됐잖아. 그런데 F1이 4분의 A다. 저 4분의 A라는 극한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X 가지고 나눠야 될 것 같지 않냐, 가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이제 극한을 구해야 되는 거죠. X의 범위에 따라서. 발산하는 친구 누구예요? X 2n 제곱하고 X 2n 더하기 1제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려고 합시다. 절대값 X로 처리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fx는 뭐가 되냐면 2x가 될 거란 말이죠. 이거 이 상태에서 보이잖아. 쟤를 0으로 갈 거니까. 됐죠? 됐잖아? 예. 근데 어차피 1로일 거라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그렇지 않니? F1은 4분의 A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F1은. 아, 의미가 있네. 저 뒤에 EX 남아있어서. 의미가 있어요. 예,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를 보셔야 되는데 X가 1이면 아까 fx는 뭐였죠? 그냥 4분의 A였어요. 그죠?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럼 뭐가 되겠니? fx는 마이너스면 뭐가 돼? 이게 2n하고 2n 더하기 1이 뭐냐면 짝수하고 홀수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는 4가 되지만 분모는 저게 마일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얘가 4분의 마이너스 A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지금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A 나옵니다. 네 번째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요. 이때는 쟤들이 발산하니까 이 식을 이 상태로 보지 마시고 X의 2n제곱으로 나눈 상태로 보시라고 했어요. 뭐 자세히 안 써도 됩니다. 쟤들 어디로 갈 거니까 0으로 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런 형태로 갈 건데 얘들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분의 A-2 X 이게 되는 거죠. 됐니? 됐어? 네. 그러면 이때 F1이 2거든요? 이 2가 4분의 A다 이런 얘기잖아요. F1이 4분의 A인 거 구하는 거니까. 맞지 않나? 맞지 않냐, 가들? 2분의 A군요. F1이 잠깐만요. F1이 좀 이상하다.
이걸 잘못 써놨네. 죄송해요. F1이 4분의 A니까 F4분의 A가 4분의 5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맛이 같군요 제가. 그렇잖아요. 이걸 잘못 써놔서 그런 거. 밑에 구한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늘려고 하니까 이상해가지고 맞잖아.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거. 제가 삽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게 F의 1인데 F1 계산해보니까 4분의 A였잖아요. 그러니까 F4분의 A가 4분의 5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걸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F1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F4분의 A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A인 거죠. 이게 4분의 5여야 되니까 이때 A는 2분의 1이고요. 아니 맞잖아. (2분의 5요) 예, 안 맞군요.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얘기해. 2분의 5요. 예. 근데 이 2분의 5는 A의 값이잖아. 4분의 A의 값을 봐야 돼. 왜냐면 여기 정의역이 다 달려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2분의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8분의 5가 되잖아요. 8분의 5는 저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F 4분의 A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4분의 5가 되지를 않을 것 같죠? 써볼게요. 네, F 4분의 A가 어차피 4분의 A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상수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한 점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예. 근데 이게 4분의 5이려면 A가 5여야 되니까 안 될 거 아니야. 이 X 1일 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면 이건 거꾸로 그냥 A에다 1을 넣어서 해봐도 상관없겠죠. F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냥 할게요. 되게 헷갈리게 쓰여져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예. 얘는 마이너스 4분의 A죠. 얘가 4분의 5이려면 또 마오해야 되니까 안 되겠죠. 이잖아. 이 범위 안 맞아요. A는 이 X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F4분의 A는 이 경우에 뭐가 나오냐면 12분의 A-2 이게 나오거든요. 요게 4분의 A여야 된다 이 얘기인가? 4분의 5 맞잖아? 그쵸? 네. 그러면 그냥 12분의 15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하고 3 나오나? 아니 인수분해 안 되네. 마이너스 2a 15 아니에요? 15 죄송합니다. 좀 약간 맛이 갔나봐 오늘. 마삼하고 5 나오죠? 네. 맞잖아? 이것도 4분의 1 넣은 거니까 마삼하고 5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은 절대값이 1보다 크지 않죠. 근데 4분의 5는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이건 안 되고 이것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에 범위를 확인해야 되는 대상은 4분의 A예요. A가 아니고. 이해됐죠? 예. 근데 마이너스 4분의 3은 절대값이 1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게 2분의 5밖에 없어요. 그래서 2분의 15입니다. 이해됐냐, 다들?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이상하게 표기를 해버려가지고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저 양반이 왜 저러고 있나.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걸 텐데 이러면서. 아니요, 제가 잘못 써놨어요. 잘못 써놔가지고. 이해되니 친구들? 넘어가 되겠니? 137번. 얘도 지금 뭐예요?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가 2대 우측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건 되게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 1보다 크다고 나와 있잖아요. 1보다 크면 얘들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x의 n제곱으로 다 나눌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x의 n제곱으로 나눈 식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그냥 2x 더하기 3인 거예요. 그래서 fx는 x 더하기 a이거나 2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함수의 연속 조건에서 1 더하기 a가 5하고 같겠죠?
a는 4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이따위 수로 써놨다고요? 네, 굳이 저 따위로 써놓은 거예요. 그냥 2x 더하기 3이라고 적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극한을 해석할 수 있는 걸 보려고 굳이 저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됐니? 넘어가 되겠니? 또 이런 것들 보면 겁나기 쉽죠. 네. 자, 다음 문제 139번입니다. 얘도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이제 시켰는데 중심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니까 AN도 있어야 되고 BN도 있어야 되는 거죠. 중심의 좌표가 지금 AN, BN이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 AN-BN을 N에 대한 식으로 써야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는 거지. 그럼 저 중심의 좌표를 N에 쓰라는데 유일하게 주어진 힌트가 EN, N제곱이야 나는 이 소리잖아 지금. 아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로 AN 쉽게 나오네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안 내려져 있으면 니네 무조건 내려봐야 돼. 아니 원하고 접선이 있고 원이 중심인데 이거 안 내려본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원래 이렇게 다 있었던 그림을 지워서 문제를 내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물론 이거 안 해봐도 원 밖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는 관점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같으면 AN을 거저 먹는다라는 거지. 맞잖아. 그지? AN은 그럼 뭐가 될 거냐면 저것도 얘가 y는 2분의 x잖아. 또 뒤집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지 말고 기울기가 2분의 a라고 그러면 2 대 n 대 루트 n제곱 플러스 하냐. 맞잖아. 무슨 말 이해되지? 그러면 2 대 n 대 루트 n제곱 플러스 하니까 이걸 2로 나눠서 n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n은 n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두 점 사이 거리가 너무 좁으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별 차이 없습니다. 그죠? 네. 다음 이제 bn 구해야 되죠. bn 어떻게 할까? 이것도 선생님 an, bn 가지고 저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로 하면 안 되나요? 아니 돼요. 되는데 AN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지 친구들. 저기가 좀 작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져와 볼게. 여기가 AN인데 EN, N 제곱이고 맞잖아. 여기가 이제 CN인데 AN은 뭔지 알아요. N 루트 N제곱 플러스 4고 뭘 몰라요? BN을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2일 거야. 그 말은 이게 2대 n대 루트 n제곱 플러스 4 이 b를 만족한다는 얘기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와 얘의 x좌표의 차가 이럴 텐데 그죠? 얘를 단순히 n으로 나누고 루트 n제곱 플러스 4를 곱하게 되면 이 길이를 실제로 알 수 있다. 근데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bn이에요. 얘가 bn이라는 거지. 이걸 bn 구하는데 엄청난 계산을 합니다. 아이들이 보통. 알겠죠? 제가 뭘 잘 쓰기 때문에 쉽게 하는 거예요? 키우기요.
그냥 기울기 사용법만 잘 알아도 엄청나게 수학이 늘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짓을 못하면 되게 복잡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B에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N으로 묶어지니까 약분되죠. 예, 그래서 Bn이 그냥 얘 나오는 것 같은데요. 루트 n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4요. 그러면 an 마이너스 bn은 좀 더 위로 올릴게요. 이제 a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bn을 빼보면 뭐밖에 안 남는 건가? 뭐가 남는 거예요? 써보죠 뭐. 근데 루트 n제곱 플러스 4가 공통인수여서 뭐만 하면 될 거 아니냐면 n에서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4 이렇게만 남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알려준 거죠. 실제 구하라는 극한은 리미트 n이 양의 무한으로 들어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약분되니까 얘가 되는 거고 무마무입니다. 그러니까 2가 되겠네요. 기울기 진짜 강력하죠? 진짜 강력하잖아. 맞아 안 맞아?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면 별거 아니네 싶겠지만 본인이 과연 문제제출 때 이걸 쓸 것인가 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이미 내 손가락은 두 점수의 거리를 존나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존나 계산한다든가 이런 짓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웬만큼 좀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쉽지는 않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뭐 기울기를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기울기를 알지.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짓을 하려면 언제부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생각보다 자유자재로 쓰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알겠죠? 물론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진짜 쉽다면 아무도 안 보여줘도 스스로 체득하는 데 생기거든요. 없어 이거는. 없다고 다 계산하고 있어. 알겠지? 자 다음 141번 보겠습니다. 요거 두 문제만 하면 되니까 두 문제 마저 해놓고 쉴게요. 아마 시간상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새끼 미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두 문제만 하고 쉬겠습니다. 알았죠? 141번 첫 장의 3분의 1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그래요. 그렇다고? 누가 이걸 이렇게 쓴대? 미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안 들면 수열 초짜죠. 예. 아니 이게 애당초 이렇게 써있는 거를 지금 니네 헷갈리라고 통분해 써놓은 거에 불과하잖아. 어떻게 생각하니? 맞잖아. 통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알겠죠? 통분은 겁나 잘하면서 거꾸로 못하면 안 되겠지. 알겠죠? 네. 근데 얘를 수열을 제너레이팅 시켜보면 A2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 더하기 A3 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분의 1 이 시그마가 n까지 돌기 때문에 n 플러스 1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순차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 되는데 이게 4n n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죠. 이해됐죠?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1이 지금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면 A1이 3분의 1 나와 있기 때문에 4n 제곱 더하기 8n 더하기 3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또 우연찮게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우연찮기는 인수분해 안 되면 한 못 구하니까 이렇게 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이걸 다시 AN 플러스 1이라고 적었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죠? 이것도 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고 싶지 않습니까? (2분의 1) 이야 되겠네. 2가 아니라. 맞잖아요?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만족한다. 그러면 이거를 AN에 대해 써보면 여기가 그냥 N 대신에 N-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겠죠? 진짜 귀찮게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걸 구한 이유는 얘가 지금 AN의 서치항부터 N항까지 합인 SN을 구하라고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SN을 여기다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일 거 아니야.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 2N-1분의 1 마이너스 2K-1분의 1 이거일 거 아니야. 이해됐죠? 이거 순차 소거예요. 얘하고 똑같이 나열해가지고 소거하면 돼요. 이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럼 뭐 남냐면 2분의 1하고 첫 번째 거 1, 마지막 거 2n 플러스 1분의 1가 남거든요. 그래서 SN은 뭐라고 쓸 수 있냐? 2n 플러스 1분의 2n인데 이거 나누니까 2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쓸 수 있네요. 자, 나머지는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구하라는 극한이 n제곱 an sn이었는데 an을 제가 이 모양으로 쓴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SN을 구하려고 그런 거잖아. 맞아? 그러면 다시 통분해서 좀 쓸게요. 그러면 2n-1 2n 플러스 1분의 1 이건 극한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상태가 낫겠죠. 얘랑 SN까지 곱한다는 얘기니까 식의 모양은 최종적으로 뭐가 될 것 같냐면 분모만 보시면 2n 더하기 1 2n-1 2n 더하기 1 두 개입니다. 이렇게죠. 분자를 보시면 n세제곱이네요. 그래서 3차분의 3차 최고차의 기술비니까 8분의 1이죠. 이건 극한 문제라기보다는 시그마 문제에 엄청나게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 수열의 시그마도 못할 수가 없어요. 이게 쏘는 기말고사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 잘하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선생님 43번 말고 44번. 43번이 아니고 44번이었어요? 44번을 보겠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하여 다음과 같을 때 이 부등식이 이걸 만족한다. 그러면 AK가 뭔 줄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맞잖아. AK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데? 뭔지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 6K랑 30이랑 K제곱이랑 누가 빠른 건가요? 그걸 네가 생각해야지. 맞잖아요. K는 자연수니까 K가 1이라고 하면 30이 제일 빠르겠네? K가 2일 때도 30이 제일 빨라요? K가 3일 때도 30이 제일 빨라요? K가 4일 때도 30이 제일 빨라요? K가 5일 때는 6K와 30의 속도가 같습니다. 그럼 극한의 변화가 있죠. K제곱 느리지만 K가 6일 때는 K제곱과 6K가 속도가 같고 30이 제일 느립니다. K가 7 이상이면 K제곱이 제일 빨라요. 맞잖아. 그래서 K가 1, 2, 3, 4일 때 다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K가 1, 2, 3, 4이면 30이 제일 빠르니까 이거의 극한은 그냥 30이 얘들 0으로 갈 거거든. 30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해됐죠? 그래서 이때는 AK가 30이에요.
K가 5일 때 따로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K가 5이면 6K가 30하고 발산 속도가 같아지거든요. 네. 여러분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써줄게요. K가 5이면 여기가 30이 됐다는 얘기예요. K의 제곱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0으로 갈 애라서. 그럼 30의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30 더하기 30이니까 60이 됩니다. AK는 60이죠. K가 6일 때는 왜 따로 보냐? K가 6이면 6K와 K제곱이 발생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30을 무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K가 6이면 여기도 36이고 여기도 36의 n제곱을 볼 수 있잖아요. 얘도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AK는 36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K가 7보다 크거나 같으면 누가 제일 빨라요? K제곱이 제일 빠른데 이거 하필이면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0이 되겠죠. 다른 것들은 다 0으로 갈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K는 0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이 시그마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AK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라는 얘기냐면 뒤에 K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짓을 하라는 얘기죠. 맞잖아? 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은 얼마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더해보죠 뭐. 그러면 4 곱하기 30 더하기 60 더하기 36인데 이게 2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m에다가 6까지 집어넣어도 216인데 7 이상 넣어봐야 여기서는 계속 0만 추가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m이 6 이상인 경우 얘는 그냥 216 더하기 2분의 m 더하기 1 이게 300을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 불과한 거죠. 맞잖아? 네. 그래서 m 더하기 1이 84니까 168인가? 적당히 숫자 때려 맞추면 얼마예요? m은 13 아닐까? 13 곱하기 14는 168보다 무조건 큽니다. 왜냐면 13 곱하기 13이 169거든요. 맞잖아? 그죠? 예. 네. 그래서 13일 때가 최소값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림셈 해보니까. 다 됐나요?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죠.